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5가지 지혜. 첫째,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진정한 소통의 시작은 말하기가 아닌 듣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느라 실제로는 제대로 경청하지 못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의도까지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경청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가 있고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경청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그 일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와 같은 열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방해 없는 경청 시간은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청은 배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말하기를 통해 한 사람만 배우지만 듣기를 통해서는 모두가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둘째,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세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단점이나 실수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상대방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상대방에게서 발견한 좋은 점을 하나씩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친절, 용기 있는 행동, 창의적인 해결책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점차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칭찬할 때는 구체적이고 진실된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넌 항상 친절해라는 일반적인 칭찬보다는 오늘 회의에서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며 조율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을 언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더 성장합니다. 상대방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먼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인정한다면 상대방도 점차 당신과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더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대화하세요. 강한 감정, 특히 분노나 불안은 우리의 사고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과 효과적인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555 법칙을 시도해보세요. 깊게 숨을 5번 들이마시고 5까지 세어본 후 5가지 감각, 보기, 듣기, 만지기, 냄새 맡기, 맛보기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명상 기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감정의 폭풍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 중 감정이 격해질 때는 지금은 조금 감정이 복잡해서 잠시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했으면 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더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은 나는 뭐뭐할 때 뭐뭐하게 느껴 형식의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자기 돌봄 시간을 가지는 것도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은 전반적인 감정 상태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내성을 높여줍니다. 넷째, 비교와 경쟁보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세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와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며
우리는 종종 남들의 화려하게 포장된 성공 모습만 보고 우리 자신의 실패와 고난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를 풍요로운 마음가짐이라고 하며 이는 한정된 마음가짐과 대비됩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여정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세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깊이 있게 발전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서로의 성장을 위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피드백은 구체적이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개선을 위한 제안을 포함합니다. 너는 항상 이기적이야 보다는 이번 결정에서 모두의 의견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공동의 취미나 학습 모임, 봉사활동 등은 경쟁 대신 협력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섯째, 소소한 친절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지. 일상의 작은 친절과 감사 표현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는 불행한 부부에 비해 5배 더 많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친절, 감사, 칭찬 등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그날 상대방이 베푼 친절이나 당신이 감사하게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피곤한 상태에서도 저녁을 준비해줘서 정말 고마워와 같은 구체적인 감사 표현은 관계에 따뜻함을 더합니다. 5분의 법칙을 실천해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 각각 5분씩 상대방을 위한 작은 친절을 베푸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차 한 잔 준비하기, 따뜻한 메시지 보내기, 짧은 마사지 해주기 등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심리적 웰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행복감, 낮은 우울감, 더 나은 수면 품질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친절과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강화하는 감정적 저축과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들이 관계의 탄력성을 높여주고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지혜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점차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의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완벽한 관계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 자체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